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수요일장이 시작이 됐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늘 -2%, -2~3%대로 약간의 약세로 약간 시장은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갔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밀리고 있는 섹터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주가 살짝 밀려주고 있고, 뭐 제가 뭐 조선 쪽이나 또 원전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어 시장 자체가 이 미국 시장, 특히나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힘을 그렇게 또 주지 못하는 모습들. 물론 지수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긴 했지만 고점을 찍은 뒤에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추세가 끝난 것이냐? 추세는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이 정도 하락폭에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 지금부터 2차 전지는 우리가 섹터로 봐야 된다고 했죠. 이 시장으로 봐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한 일정이 정말 중요한 거고, 2차 전지와 에코프로가 지금 어떤 재료가 나왔고 어떤 뭐 소식이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힘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시장에 대한 일정은 또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시장 일정에 따라 앞으로 이 에코프로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은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나올 건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보면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현재 한 0.46%, 장중에 한 1%대, 2%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일정들이 뭡니까? 바로 한국 미국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에 있고, 그리고 내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정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은 거기에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시장이 안 죽었잖아요. 어제 막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막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반도체 이런 식으로 정말 굵직굵직한 종목들에 대한 신고가들, 또 지수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절대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10월 27일 나왔던 이 고점 단계가 단기적인 눌림목에 대한 고점 신호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이 고점 신호에는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정말 단타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할 만한 자리긴 했지만, 이 조정이 절대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확실한 타점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나 AI 쪽 이 섹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전력량에 대한 문제가 더 대두가 되어 가고 있고, 뭐 ESS나 전고체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력량에 대한 해소 문제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각종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회사들이 뭐 적자 폭이 커지고 뭐 영업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 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시장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넘어가는 목요일 오전 3 시에 또 미국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죠. 이 FOMC 발표가 있죠. 그리고 CPI 발표가 있을 텐데, 이 CPI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관세는 폭탄을 때리는데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한다? 만약에 어떤 제스처를, 그러니까 그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또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야 뭐 계속 보면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내용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회담 이후에 웃고 떠나는지, 서로 신경질을 내면서 떠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확정이 되고 그런 확정되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통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실한 타점들만 잘 잡아 나가면 되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어제도 그래도 좀 메이저 수급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약간 이제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하죠.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여기 단계 아직 매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 타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점 이탈이 계속 나오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저점은 깨졌지만 이런 RSI 자체가 깨지지 않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 수건이 나오면서 우리는 1차적인 이런 단기적인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단기적인 파동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타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눌림목 뒤에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이런 등락폭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30% 수익을 볼 거 60%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고 60% 수익을 볼 거 우리가 120%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고점 대비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끌고 가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3파 고점에 대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3파 고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제가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확실한 고점 단계에서 우리가 매도를 좀 준비를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중에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효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또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타점들을 잡아 나갈 거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더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라고 혹은 에코 이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정말 중요한 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저에게 막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프트콘이나 막 치킨이나 피자, 막 커피 혹은 현금으로 막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드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런 대가를 받는 순간 제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제발 절 살려주세요. 보내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좀 강조를 드리겠는데 너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요. 저 혼자 이미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제 최종 목표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린이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죠. 대출도 많이 받고 막 여러 가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해 봤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는 막 재무제표 보고 뭐 아니면은 뭐 기사 뉴스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좋다는 거 따라 사고 남들이 안 좋다는 거 따라서 매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매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제가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했던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 나갔던 거. 네, 이걸 하고 나서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제가 앞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구독자 방에서도 내가 그리고 구독자 방 초대 링크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타점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또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 제 개인 번호로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